젊어 보이기 싫은 분 있나요?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근데 겉으로 젊어 보이는 것보다 100배는 중요한 게 있죠. 고혈압이나 당뇨를 포함한 각종 대사질환이 없고 관절이 튼튼해서 젊은 사람만큼 활동할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통증의학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5살 아들을 둔 30 중반의 의사로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하면서 외적인 동안 내적인 건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실에서는 이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환자분들에게 직접 교육하고 있는 의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관절 건강 중 가장 중요한 파트죠. 무릎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릎이 아프신데 어차피 나이 들면 무릎은 아픈 거야 하면서 그냥 통증을 참으면서 또는 주사 몇 번 맞아가면서 버티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진료실에서 무릎 염증을 줄여주는 주사, 무릎 연골 주사, 무릎 신경치료까지 다양한 무릎의 통증을 줄여주는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료보다도 더욱 중요해서 환자분들에게 제가 잊지 않고 매번 교육하는 게 있어요. 오늘 제가 무릎 관절염이 생기는 과정부터 무릎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무릎에 안 좋은 자세, 그리고 무릎이 안 좋은데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분들 얼마나 살을 빼면 좋은지 싹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무릎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릎 관절은 허벅지뼈, 정강이뼈, 무릎뼈 이렇게 3개가 이루고 있는 관절입니다. 그리고 허벅지뼈와 정강이뼈 사이에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연골판이 양쪽으로 1개씩 끼워져 있습니다. 이 연골판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릎 연골이 닳았다고 말을 할 때 닳았다고 하는 부위가 바로 이 파란색 연골판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파란색 연골판이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무릎 모형만 들고 있으니까 무릎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양쪽 무릎으로 위로는 뭐가 있죠? 그렇죠. 골반이 있고 몸통이 있고 머리가 있겠죠. 이 아주 무거운 골반, 몸통, 머리의 무게가 양쪽 허벅지 뼈를 통해서 양쪽 무릎으로 전달이 되는데 그 정강이 뼈로 전달되는 과정 그 중간에 연골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뼈랑 뼈가 직접 맞닿아 있으면 관절이 움직일 때도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하겠죠. 근데 이렇게 연골판이 끼워져 있어서 관절이 움직일 때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반월상 연골판의 구조를 보시면 아주 동그랗게 생겼죠? 파란색 연골은 체중이 관절의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분산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무릎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이렇게 허벅지뼈와 정강이뼈가 떨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사이에 연골판이 쏙쏙 양쪽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무릎 관절염, 무릎 골 관절염에서는 이 연골이 닳고 약해지는데요. 이게 닳는 이유는 뭘까요? 맞아요. 많이 써서 그래요. 무릎 관절염 4기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허벅지뼈와 정강이뼈가 거의 달라붙어 있죠. 연골이 많이 닳아서 거의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연골이 많이 닳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모형에서 파란색 연골 없이 무릎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딱딱한 2개의 뼈가 움직이면서 퍽퍽거리면서 삐걱삐걱 움직이게 되겠죠. 관절염 초기에는 이 체중이 분산되지 못하고 한쪽으로 몰리게 되니까 무릎이 붓고 가끔 물이 차서 빼줘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서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 관절에서 뼈랑 뼈가 맞닿는 부위의 뼈가 직접적으로 마모되기도 하고 염증이 반복되면 작은 뼈 조각이 튀어나오는 골극이 생기기도 합니다. 결국에 연골이 가장 중요하니까 치료할 때도 연골을 되살리는 치료를 하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아쉽게도 연골을 직접적으로 되살리는 치료는 아직 입증된 치료가 없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통증의학과를 방문하게 되시면 일반적으로 연골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DNA 주사 등 다양한 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방법들은 모두 연골을 재생시켜주는 치료는 아니고 무릎의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주사입니다. 그러면 연골을 되살릴 방법은 없으니까 그냥 주사 맞아가면서 버티며 살다가 정 안 되면 수백만 원을 내고 줄기세포 시술이나 수술을 받는 방법 말고는 답이 없을까요? 외래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이렇게 똑같은 정도의 퇴행성 관절염인데 어떤 분은 통증 없이 잘 지내고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아파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분은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증상이 다를까요? 딱 3가지만 알아두세요. 체중 10%, 하체 운동, 3개월에서 6개월. 자, 첫 번째로 체중입니다. 결국 우리의 무거운 몸은 누가 다 지탱하고 있죠? 양쪽 무릎이죠. 체중이 많이 나가면 양쪽 무릎에 실리는 무게는 정비례해서 커지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무릎 통증은 심해지겠죠. 현재 과체중 또는 비만인데 무릎 통증이 있다. 그럼 체중은 얼마나 빼야 할까요?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10%입니다. 현재 체중의 10%만 감량하면
요즘 무릎 좀 많이 좋아졌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10% 체중 감량이라는 기준은 무릎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수치이기도 하고,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환자분들의 체중 감량을 이뤄냈을 때 무릎 통증이 줄어드는 걸 느끼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제가 이렇게 체중 감량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뭘까요? 선생님, 무릎에 좋은 영양제나 좋은 음식 추천해 주세요. 속설로 전해져 내려오는 영양제나 무릎에 좋은 도가니탕 같은 음식을 드시는 것보다는 체중 감량 10%를 하시는 게 효과는 1000배 이상 좋습니다. 아니, 왜 1000배가 좋냐고요? 왜냐하면 무릎 통증에 효과가 입증된 영양제나 음식은 없기 때문입니다. 무릎에 좋다는 음식을 과하게 드시다가 오히려 살찌지 마시고 체중 감량 10%를 목표로 잡으세요. 살 빼기 힘들 텐데 어떻게 빼냐고요? 제 채널에 다이어트 재생 목록에 가시면 다이어트 영상 참 많습니다. 참고해주세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하체 운동입니다. 하체 운동이라니 듣기만 해도 싫으시죠? 하체 운동을 평소에 해보신 분들은 하체 운동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싫으실 거고, 하체 운동을 안 해보신 분들은 그럼 나 당장 헬스장 가서 하체 운동이란 걸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주 간단한 운동 두 가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두 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고 하체 운동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하지 직거상 운동입니다. 무릎에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자,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쭉 펴고 발끝을 당겨주세요. 안쪽으로. 그리고 여기서 20도 더 들어줍니다. 굉장히 아프실 거예요. 자, 이렇게 10초 버텼다가 이 정도로 내려서 쉬어주고 다시 20도. 이때 발목은 항상 뒤로 젖혀주고 중립 상태에서 20도 올리는 겁니다. 쉬어주고. 너무 높게 올리면 오히려 버티기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20도 정도 올려서 10초 유지해주세요. 20도가 가장 괴로운 구간이고 대퇴사두근에 자극이 가장 많이 올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10개 5세트 해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물병 지키기 운동입니다. 똑바로 의자에 앉아서 허벅지 사이에 물병을 끼우고 버텨줍니다. 누가 내 물병을 가져가려고 뺏어가려고 한다는 느낌으로 세게 버텨줍니다. 한 번 하실 때 1분 5세트, 아침 저녁으로 토탈 10세트 해줍니다. 특히 두 번째 운동은 오다리가 있으시면서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내전근을 확실히 강화시켜주는 운동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운동 교육을 하고 나면 보통 한 달 정도 정말 잘 따라 하시면서 무릎 통증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처음만큼 이 근육에 자극이 좀 덜 오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그때는 뭘 해야 한다? 헬스장을 다니자. 헬스장을 다니면서 PT를 받으면서 제대로 운동을 할 시점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선생님,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처음부터 헬스장 가면 안 돼요? 한 번도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시던 분이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곧바로 헬스장에 간다? 그러면 헬스장 등록금 기부 천사가 되는 겁니다. 돈 내고 절대 안 가요. 제가 알려드린 두 가지 운동을 한 달간 정말 열심히 하시고 이제 자극이 더 필요하고 근육에 좀 더 욕심이 생긴다 싶을 때 그때 헬스장에 가세요. 이렇게 운동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무릎 아파서 진료를 보러 갔더니 운동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없었고 이미 관절염 3기라서 아껴 쓰다가 나중에 수술해야 된다던데? 라고 생각하셨나요? 앞서 보여드렸던 엑스레이처럼 똑같은 관절염 3기라도 증상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는 정말 아파하고 누구는 하나도 안 아파할 수도 있어요. 그때 가장 큰 차이는 뭐다? 근육량입니다. 이 무릎 모양을 보시면 이 무릎 덮개뼈를 고정하고 있는 근육이 하나 보이시죠? 이게 대퇴사두근의 힘줄입니다. 실제로는 4개의 근육이 뭉쳐서 하나의 힘줄을 만들고 있는데요. 대퇴사두근은 무릎을 쫙 펴서 일어설 수 있게 해주고 무릎 앞쪽을 단단하게 고정시켜줘서 무릎 관절 자체에 안정성을 부여해주는 좋은 근육입니다. 그리고 무릎 연골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였죠?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주는 거였죠. 이 대퇴사두근은 무릎으로 가는 체중을 그 무게 자체를 골고루 분산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약해지면 걸어 다니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충격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이 불안정해져서 연골이 받는 부담감이 커지게 되고 연골이 빨리 닳게 만들죠.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하지 않으시는 환자분들이 더 많다 보니 진료실에서 이런 부분을 설명하지 않으시는 선생님들 많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운동을 했을 때 이 통증이 개선되는 효과는 굉장합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분들 중에는 관절염 2기뿐만이 아니라 3기 또는 4기인데도 불구하고 무릎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서 무릎 통증이 많이 좋아져서 원래는 한두 주에 한 번씩, 1, 2주에 한 번씩 주사 치료를 받으시던 분이 1년에 한두 번 주사 치료를 받을까 말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이번 영상 시청 후에는 운동을 시작하세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체중 10%를 빼고 무릎 운동도 열심히 했을 때 무릎이 안 아파지기 시작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교육하고 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최소 3개월, 길게는 6개월입니다.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 무릎은 건강하게 사용하면 수십 년간 죽을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정말 고마운 관절이에요. 수십 년의 건강을 위해서 3개월에서 6개월 투자하는 걸 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 3달, 길게는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체중 감량도 하고 무릎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변화는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드시더라도 꾸준하게 지속해 주세요. 저는 보통 30대면 3개월, 40대면 4개월, 50대면 5개월, 60대면 6개월 정도는 잡아두고 열심히 하셔야 변화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급한 마음 없이 편안하게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꿀팁. 일상생활에서 무릎 손상을 주기 때문에 피해야 할 자세는 뭘까요? 아주 단순하게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자세는 피한다 라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어떤 자세가 있죠? 양반다리 하는 거, 그리고 한쪽 다리를 올려서 다른 쪽 다리 밑에 끼우는 거, 그런 자세가 있겠죠. 이런 자세는 연골에 과한 압력이 걸려서 무릎에 좋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무릎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외적으로 젊어 보이는 거 저는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내적으로 건강한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내적 건강이 무너져서 당뇨병과 같은 대사질환이 생긴다면 전신적인 합병증이 생길 뿐만 아니라 무릎 통증도 더 심해집니다. 이 신체 전반적인 건강 지키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재생 목록 건강 컨텐츠를 참고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